나는 그날 사장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가치 없는 주식 잘 현금화해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마치 독이 스며든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10년 동안 이 회사에 목숨을 바친 내가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웃었다. 그 미소는 서울의 겨울처럼 차갑고 잔인했다. 김준호 씨,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그 주식들 그냥 팔아. 시장에서 100만 원도 안 나올 거야.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인생의 종말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주식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청춘, 내 가족, 내 모든 것이었다. 나는 15년 전 이 회사의 문턱을 넘었다. 삼성전자 출신의 엘리트가 아니었지만 지방대 출신의 열정으로 무장한 나 한강의 기적이 아직 살아 숨쉬던 2010년 스타트업 붐 속에서 이곳에 들어왔다. CEO 박민준. 그는 나를 형제라고 불렀다. 준호야, 우리는 함께 세계를 정복할 거야. 이 그의 말에 속아 나는 밤낮 없이 일했다. 가족 모임도 포기하고 결혼도 미루고. 내 여자친구, 이제는 전 부인인 수연이는 나 때문에 울었다. 오빠, 언제쯤 쉬어?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곧 성공할 테니까. 그 성공은 왔다. 우리 회사는 AI 기반의 핀테크 솔루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다. 2020년 팬데믹 속에서 주가는 10배 치솟았다. 나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사장은 나를 자신의 오른팔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아니, 알았어야 했다. 그날 아침, 나는 그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준호야, 중요한 소식이 있어.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평소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계산된 차가움이 스며들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다. 미국 회사와의 합병. 1억 4,800만 달러 규모야? 내 덕분에 가능했어. 나는 기뻤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우리 모두의 꿈이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나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내 몫은 없어. 내가 가진 주식. 회사 내부 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어. 횡령 의혹. 횡령. 나는 웃음이 터졌다. 미친 소리였다. 사장님, 그는 손을 들어 막았다. 증거가 있어? 내가 은행 계좌로 돈을 빼돌렸어. 5억 원 규모. 합병 심사에서 걸리면 회사 전체가 무너져. 그래서 내가 희생해야 해. 그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가치 없는 주식 잘 현금화해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3년 전 박 사장이 나에게 부탁한 그 특별 프로젝트. 준호야, 이 돈은 회사 자금으로 처리해. 세금 문제야. 나중에 갚을게.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형제라는 말에 속아 서명했다. 그 돈은 그의 개인 호화 빌딩 구매 자금이었다. 나는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그는 나를 이용해 불을 쌓았고 이제 청소하는 자였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다짐했다. 이 배신을 용서하지 않겠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수연아, 나의 돌아갈게.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호 오빠? 이제 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 또 하나의 배신. 그녀도 그의 편이었나? 아니, 그녀는 몰랐다. 하지만 그 무지가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준호 형, 사장님이 왜 그래?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알게 될 거야. 나는 컴퓨터를 켰다. 회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비밀번호. 나는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박 사장의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 20억 원 그리고 더 큰 것 합병 문서. 미국 회사는 가짜. 진짜는 중국 자본. 그는 회사를 팔아먹으려 했다. 주주들은 속고 직원들은 길거리에 쫓겨날 터였다. 내 복수는 시작됐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나는 법을 알았다. 변호사 자격증도 들고 있었으니까. 지방대 시절 부업으로 공부한 거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통화 기록, 은행 이체. 하지만 그는 교활했다.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준호야, 내가 한 거야. 그의 변호사팀은 최고였다. 김앤장 출신들. 첫 번째 움직임. 나는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스타핀테크, 횡령 의혹 뉴스가 터졌다. 주가 5% 하락. 그는 당황했다. 나에게 전화가 왔다. 준호야, 내 짓이야? 왜 그래? 나는 웃었다. 사장님, 가치 없는 주식을 현금화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는 웃었다. 좋아, 게임 시작이네. 나는 숨어들었다. 서울의 변두리 모텔에서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나를 쫓았다. 사설 탐정. 김준호, 잡히면 감옥행이야. 하지만 나는 한 발 앞섰다. 옛 연인 수연. 그녀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증인이 돼줄래? 그녀는 울었다. 오빠, 나도 속았어. 사장님이 우리 결혼을 막았어. 내가 성공하면 나 버린다고. 또 하나의 비밀. 그는 우리를 갈라놓았다. 수연의 도움으로 나는 그의 사무실에 침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직 HR 매니저였다. 오빠, 조심해. CCTV가 있어. 나는 야간 청소부로 위장했다. 서울의 밤은 길다. 한강 바람이 불어오는 자정, 나는 문을 열었다. 그의 책상 서랍.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 1975년 3월 15일, 안에는 USB. 열어보니 충격. 합병은 중국 화웨이 산하 회사였다. 미국은 위장. 그는 국가 안보를 팔아먹으려 했다. AI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경제가 흔들릴 터였다. 나는 복사했다. 하지만 경보가 울렸다. 침입자, 그의 경비가 달려왔다. 나는 창문을 통해 도망쳤다. 강변으로 뛰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게 복수인가? 나는 물었다. 아니, 이는 정의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어둠이 피어났다. 수연을 이용한 게 후회됐다. 그녀는 위험에 처했다. 다음 날, 나는 기자에게 자료를 넘겼다. 조선일보. 스타핀테크 CEO, 중국 자본 유착 의혹 헤드라인. 주가 20% 폭락.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것은 음모야. 배신자 김준호의 집, 내 얼굴이 TV에 나왔다. 범죄자, 수배 중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왜 나는? 왜 나만? 회상. 5년 전 박 사장의 딸 지은. 그녀는 내 후배였다. 준호 오빠, 좋아해. 그녀의 고백. 나는 거절했다. 사장님 딸이야. 안 돼. 하지만 그는 알았다. 준호야, 지은이랑 사귀어라. 회사에 좋을 거야. 강요였다. 나는 수연을 선택했다. 그 후, 지은은 자살 시도. 오빠 때문에 병원에서 그는 나를 탓했다. 내가 지은을 망쳤어. 그날부터 그의 눈빛이 변했다. 배신의 씨앗이었다.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주주총회. 합병 투표가 2주 후 나는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익명.
박민주는 도둑이다. 증거 첨부 반응이 왔다. 소액 주주들이 모였다. 카페에서 만남. 김 부사장님, 우리 믿어요. 그들의 눈에 절박함. 실직의 공포. 나는 그들의 희망이 됐다. 하지만 내 안에는 죄책감. 이 싸움으로 몇 명이 파괴될까? 박 사장은 반격했다. 내 어머니에게 전화. 준호 어머니, 아들놈이 미쳤어요. 돈 좀 주세요. 치료비로 그녀는 울었다. 준호야, 왜 그래?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병원. 엄마, 미안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다짐했다. 끝까지. 그는 나를 만났다. 한강공원. 준호야, 그만해. 합병이 성사되면 너한테 10억 줄게. 그의 제안.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이었다. 사장님,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갔어요.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거. 그는 웃었다.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횡령한 돈은 사실이야. 감옥 갈 거야. 대치. 그의 몸이 떨렸다. 지은이 자살, 내 탓이야. 수연이 떠난 것도 그는 알았다. 모든 비밀. 나는 충격받았다. 당신이 지은이를 부추겼어. 그는 고백했다. 그래, 내가 거절하니 복수했지? 회사도 인생도 내 거야. 그의 광기.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 녹음은 무기였다. 주주총회 당일 코엑스 컨벤션 센터. 서울의 더위가 우리를 압박했다. 나는 뒤쪽에 앉아 있었다. 가발과 안경으로 위장. 박 사장이 무대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 합병은 우리 미래입니다. 1억 4,800만 달러, 박수. 하지만 나는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다. 그의 스위스 계좌, 중국 이메일. 이게 뭐야? 청중이 웅성거렸다. 혼란. 경찰이 들어왔다. 박민준, 체포합니다. 그는 나를 봤다. 너, 그의 눈에 증오. 나는 일어섰다. 사장님, 가치 없는 주식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주들은 갈렸다. 일부는 영웅, 외쳤고, 일부는 테러리스트, 소리쳤다. 나는 끌려갔다. 하지만 영웅으로. 감옥. 홀수방. 밤에 나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트위스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연의 방문. 오빠, 임신했어. 내 아이 유충격. 언제? 합병 전에. 하지만 사장님이 강요했어. 낙태하라고. 그녀의 눈물. 그는 그녀를 협박했다. 내 복수는 더 깊어졌다. 출소. 무죄 판결. 증거가 충분했다. 회사는 파산 직전. 주주들은 나를 고소했다. 내가 주가 폭락시켰어. 소송 전.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옛 동료. 준호 형,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지은의 편지. 감옥에서 왔다. 오빠, 미안해. 아빠가 날 이용했어. 사랑했어. 그녀의 자살 시도 뒤, 그는 그녀를 정신병원에 넣었다. 비밀. 나는 병원을 찾았다. 지은. 오빠, 그녀의 창백한 얼굴. 도와줘. 나 여기서 나가. 나는 탈출 계획을 세웠다. 불법. 하지만 사랑이었다. 경찰 추격. 서울 거리 체이스. 멈춰. 사이렌 소리. 나는 그녀를 안고 뛰었다. 한강 다리. 지은아, 살짝.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오빠, 나 이미 죽었어. 그녀의 손에 칼 자해. 피가 흘렀다. 아니,
나는 구했다. 병원. 그녀는 살았다. 하지만 내 손은 피로 물들었다. 박 사장의 재판. 나는 증언대. 그는 배신자입니다. 가족을, 회사를, 나라를 그의 변호. 김준호는 관인. 횡령자 우 배심원들은 갈렸다. 일부는 CEO가 오라, 경제를 생각해 다른 일부 정의 판결. 유죄. 10년 하지만 그는 웃었다. 준호야, 이게 끝이 아니야. 자유. 하지만 자유는 공허했다. 회사는 해체됐다. 직원들은 길바닥. 나에게 원망의 시선. 내 복수 때문에 카페에서 만난 옛 동료. 형, 왜 그랬어? 나는 대답했다. 정혜 때문이야. 하지만 내 안에는 의심. 내가 과했나? 수연의 아이, 출산. 준호야, 이름은 민준으로 아이의 이름. 아이러니. 박 사장의 감옥 편지. 준호야, 지은은 내 딸이야. 충격. DNA 테스트. 사실. 10년 전 그의 강요로 지은과. 아니, 그 밤 술에 취해. 기억 속 블랙아웃. 내가 강간당한 거야. 그의 말의 트위스트. 나는 가해자. 아니, 피해자. 하지만 도덕적 회색. 나는 지은을 데리고 도망쳤다. 캐나다로. 새 이름. 새 삶, 하지만 악몽. 그의 목소리. 가치 없는 서울 뉴스. 그의 출소. 복수하겠다. 그는 나를 쫓았다. 국제 추적. 김준호, 잡힌다. 대면. 밴쿠버 숲 사장님, 왜? 그는 총을 들었다.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았어. 지은, 회사, 명예, 그의 눈물. 하지만 내가 시작했어. 배신, 나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총소리. 그는 자신을 쐈다. 이게 끝. 자살. 그의 유서. 준호, 용서해. 나는 괴물이었어. 나는 돌아왔다. 재판. 그의 죽음으로 모든 소송 종결. 나는 영웅. 아니, 논란의 인물. TV 토론. 김준호는 테러리스트 vs 정의의 사도. 사람들 갈라짐. 새로운 시작. 나는 새 회사를 차렸다. 리벤지 테크. 윤리적 AI. 성공. 하지만 그림자. 지은의 결혼. 오빠, 행복해. 수연과 재혼. 아이의 웃음. 하지만 밤에 나는 깨어난다. 가치 없는 박 사장의 유산. 그의 비밀 회사, 중국 자본이 여전. 나는 다시 싸움. 해커팀 모집. 이번엔 법대로 이 사이버 전쟁. 서버 해킹. 증거 폭로. 주가 폭락. 또 다른 CEO 체포. 하지만 트위스트. 내 팀원 중 배신자. 박 사장의 아들. 아빠의 복수. 그는 나를 함정해. 폭발. 사무실 불. 나는 탈출. 화상. 병원. 준호야, 왜 또? 수연의 눈물. 회복. 나는 포기했다. 더 이상 복수 안 해. 은퇴. 제주. 바다. 지은의 편지. 오빠, 당신은 영웅이야. 하지만 괴물도 그녀의 자살. 이번엔 성공. 미안해, 사랑했어. 비극. 나는 무너졌다. 감옥. 아니, 자책. 끝.